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내린 후에 이 봄비가 밭에서 마르기 전에 꼭 해줘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통 연세 지긋하신 어머니께서 봄비가 내리게 되면 꿀비 온다 꿀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봄 하게 되면 바람만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봄 가뭄 때문에 텃밭에 물이 정말 귀하거든요. 특히나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관수설비가 없는 텃밭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봄비가 오게 되면 이 봄비가 텃밭에 마르기 전에 오늘 설명드릴 이 5가지를 꼭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 농부이다 보니까 마음만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영상까지 촬영할 정도로 이번에 내린 봄비가 올해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면서 정말 귀한 꿀과 같은 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번에 내린 봄비 꼭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밑거름과 웃거름 주기인데요. 특히나 봄 하게 되면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밑거름을 넣고 밥 만들기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비 온 직후에 밑거름을 주게 되면 태비와 빗물이 만나가지고 더욱더 왕성하게 미생물이 텃밭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봄비가 온 직후에 웃거름을 주면 정말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봄에 웃거름을 주는 작물을 하게 되면 양파와 마늘이 있는데 물 없이 그냥 웃거름만 줬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비 온 직후에 웃거름을 주게 되면 작물이 공급해진 웃거름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종종 웃거름을 준 이후에는 웃거름과 함께 물을 꼭 주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비 온 직후에 웃거름을 줬을 경우에는 물을 줄 이유가 없다 보니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하수나 수돗물과는 달리 작물에 해로울 수 있는 염소나 골로라빈과 같은 소독 화합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작물한테 유익할 수 있는 지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그네슘과 칼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장마 기간 동안 작물들이 폭풍 성장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 또한도 자연 빗물을 빨아먹고 작물들이 폭풍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봄비 또한 이렇게 작물한테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밑거름과 웃거름과 함께 작물이 폭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이 준 보약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닐 멀칭 하기인데요. 특히나 주말 농부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 온 직후에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텃밭에 머금고 있는 빗물을 이 두둑 안에 가둬두게 되면 작물을 심고 초기 생육 과정에서 물줄 일 없이 작물 재배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생육 초기에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 순을 심은 이후에는 2주 정도 꾸준히 고추밭에 물을 대어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 온 직후에 두둑에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두둑 안에 양질의 빗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주지 않고선도 이 고구마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수 설비가 없는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작물에 물대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봄에 내린 귀한 봄비 밭에서 모두 마르기 전에 꼭 비닐 멀칭 하셔가지고 작물 재배 초기 생육 과정에서 물 주는 수고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봄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씨앗 파종하기인데요. 물론 모종 정식도 비가 내린 직후에 하면 정말 좋지만 이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씨앗 파종입니다. 보통 씨앗 파종하고 싹이 나올 때까지 두둑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주말 농부의 경우라면 이렇게 해주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씨앗 파종하기 전에 골에다 물을 주고 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토를 뿌려가지고 씨앗 발화 성공률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바로 이렇게 비 온 직후에 작물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 온 직후 씨앗 파종하면 씨앗 발화 성공률이 이렇게 높아질까요? 그 이유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줄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심층부 아주 깊은 곳까지 물을 흠뻑 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관수설비가 없는 상황에서 물 조르기를 이용해서 물을 줬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와 같이 심층부까지 물 주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자연비처럼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꾸준히 비가 온 상태라면 두둑 아주 깊숙한 곳까지 빗물이 흡수되어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물을 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씨앗 발화하기 최적의 수분 함량의 텃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씨앗 발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 물주기를 진행하는데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줬을 때에는 한 차례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물주기를 진행하는데 이와 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물주기를 씨앗 파종하면서 한 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온 직후에 씨앗만 파종한다면 물 줄 일 거의 필요 없고요. 그대로 작물싹이 나오기만을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작물 수확하기인데요. 아니 봄에 수확할 작물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작물들이 있죠. 바로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봄에 수확하는 땅두릅과 참두릅이 있는데 어떤 두릅이 됐든 이렇게 봄비가 내린 이후에는 더욱더 폭풍 성장하는 작물 특징이 있다 보니까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수확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두릅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빗물을 빨아먹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가 온 직후에는 수확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수확해 주셔야 됩니다. 또 봄에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있죠. 바로 명이나물과 원추리인데 특히나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봄비가 내린 이후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잊지 않고 수확해줘야 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원추리 또한 어린 쇠순만 수확해 먹을 수 있고 꽃이 피게 되면 독성부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비가 온 직후에는 더 빠르게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풀 뽑기인데요. 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들이 작게 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빗물을 빨아먹고 작물만 폭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풀들도 빗물을 빨아먹고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비가 온 직후에는 작은 풀이라도 빠르게 뽑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더욱더 이렇게 비 온 직후에 풀 뽑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마른 밭에서 풀 뽑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텃밭에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라면 풀 뽑기가 정말 쉽거든요. 뽑는 과정에서 뿌리가 끊어지는 일 없이 뿌리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보니까 풀 뽑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봄비 내린 이후에 텃밭에 나가서 꼭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봄에 내린 봄비가 작은 텃밭에서는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 봄비가 텃밭에서 모두 마르기 전에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